자, 삼성전자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현재 시간은 오후 3시 48분. 자, 동시효과까지 끝났기 때문에 오늘 강보합으로 끝났다는 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있는 날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상승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도 있고 결국에는 계속해서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저점을 높여주는 모습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간이 확실한 바닥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알 수가 있는데, 자, 많은 분들이 지금 추세 상단에서 간격을 벌리면서 내려와 있는 상태다 보니까 이 돌파가 언제 나오는지가 가장 궁금하실 거예요. 예. 지금 추세 상단에서 계속해서 떨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간격을 10%대로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돌파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까지도 드는 상황이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바닥을 잡는다라는 시그널 어떻게 파악을 해야 되고 어떻게 분석을 해야 됩니까? 저점이 높아진다. 결국에 지금 이 가격 밑에서 매도하려고 하는 물량 자체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거는, 자, 올라갈 확률이 훨씬 더 높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더 이상의 수급의 이탈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을 바닥으로 확실한 모멘텀이 들어와주면서 상승이 나와주게 된다라면 이 구간의 지지를 우리는 받으면서 쉽게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 지금 삼성전자 계속해서 재료를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에요. 이러한 재료로서 우리가 언제 돌파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한번 보고요. 그 다음에 그 상승이 우리가 염원하는 10만 전자를 넘어서 결국 11만, 12만 전자 갈 수 있을 것인가, 요거까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집중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우리 10만 전자, 11만, 12만 전자까지 시원하게 상승 만들어낼 수 있도록 화이팅이라는 댓글 하나씩만 남겨주시면 정말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확정적인 재료가 나오는 구간 일정에 대해서 확인을 해 봐야 되는데, 자,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다기보다는 이제 코앞에 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자, 지금 보시게 되면은 확정 실적에 주목을 해야 된다. 왜? 이 확정 실적으로서 결국 반도체 매출 1위의 탈환이 가능한지가 확인이 되기 때문에. 자, 지금 반도체 매출 1위는 누굽니까? TSMC예요. 삼성이 2년 전에 결국 왕자의 자리에서 내려옴으로써 TSMC에게 추월을 당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지금 8개 분기 만에 다시 복귀를 할 수 있을까 없을까가 7월 31일 컨퍼런스 콜에서 발표가 되는 확정 실적으로서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삼성전자와 TSMC가 결국에 같은 반도체를 용의를 하고 있는 건 맞다 하지만 분야가 다르지 않냐. 지금 TSMC 같은 경우에는 파운드리 분야에서 굉장히 두각을 붙여내고 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메모리, 비메모리 전부 다 아우르기 때문에 객관적인 비교는 힘들 수가 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매출적인 부분에서 상징적 1위라는 의미는 반드시 있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확정되는 순간 주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추가적인 상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예, 이거는요, 선반영이 아닌 실적으로서의 상승이기 때문에 우리가 뒤에 주가가 빠질 거 걱정할 필요가 없고,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고 하더라도요, 지금 이 2분기 확정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3분기, 4분기 실적이 우리가 생각하는 상승치를 훨씬 더 상회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러한 의견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의 근거를 여러분들도 보시게 되면은 납득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지금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이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자, 범용 디램 같은 경우에는 지금 HBM에 밀려서 굉장히 많은 라인의 축소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디램이 HBM보다 이익률 더 많이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중이라는 거예요. 자, 이 HBM 같은 경우에는 계약으로 진행을 하기 때문에 연에 한 번 가격이 정해집니다. 근데 이 디램은요, 수요와 공급, 재고량 전부 다 반영을 하기 때문에 1년에 4번 분기마다 가격이 변동된다는 건데,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공급을 빠르게 추월하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디램의 가격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서버 디램의 판매가 많은 삼성이 하반기에 실적이 급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밑에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지금 하이닉스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까? 자, 내년 업계 투자 증가로 전체 캐파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된다. 하지만
이 캐파의 증설은 D램 부분이 아니라 HBM 생산 확대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D램의 공급은 한동안 타이트한 상황에 놓여질 수 있다.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반 D램의 수익성이 HBM보다 높아질 수 있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에게서 뭐 실망 매물을 쏟아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에 이거죠. 자, HBM3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통과를 했기 때문에 8월에 당장 납품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금 가장 신세대라고 할 수가 있는 5세대 같은 경우에 3E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테스트 통과를 못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시장에서 평가를 하기에는 지금 3를 납품을 한다라는 것보다 5세대가 검증 중이다. 아직 검증 중이라는 게 더 민감하게 반영이 되면서 주가 시원하게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3E를 납품을 해야 되는 이유는요. 실적의 호전을 위해서요. 실적을 더 높게 끌어올리기 위해서 3E에 대한 통과가 필수적인 요소였는데, 자, 지금 HBM 제외하고 D램만으로도 실적은 확정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 이 D램으로서만 매출 추산을 하더라도 이 HBM보다 훨씬 더 매출의 상승, 훨씬 더 큰 매출의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를 해야 되는 거는요. 결국에 지금은 당장 D램의 수요가 늘어남으로써 HBM의 수익률보다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 이 D램은 도태될 수밖에 없고 HBM이 두각을 나타낼 수 있는데, 결국에 삼성전자가 3E를 통과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결국 HBM 시장에서 도태되는 것이 아니냐, 이러한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고 지금 차트의 흐름에 그대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삼성전자는 지금 이 HBM 3E에 사활을 걸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6세대부터 본격적으로 본인들의 주도권을 가져오겠다, 이거를 지금 확정을 지어놓은 상태예요. 자, 보시게 되면요, 지금 HBM4부터는 삼성이 주도적으로 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게 거의 확실시 돼가고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은 지금 당장에 우리가 3E 통과를 한다, 그리고 이후에 엔비디아에 납품을 한다고 하더라도요, 언제까지 3E만 납품을 할 겁니까? 당장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는 6세대 고대역폭 메모리 HBM4가 결국에 내년부터 양산에 들어가는데, 이 3E 지금 우리가 당장 납품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8, 9, 10, 11, 12 5개월 남았어요. 예, 짧게는 5개월 동안밖에 납품을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 뒤에 주도권은 누가 가져간다? 이 HBM4를 생산하는 거에 대해서 주도권을 가져가는 사람들이 치고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4부터는 삼성이 두각을 나타낼 수밖에 없어요. 점유율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밖에 없어요. 왜? 자, 하이닉스가 지금 점유율 대비해서 삼성보다 월등히 앞서고 있다는 것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이 4세대부터는요, 하이닉스 혼자서는 절대로 삼성을 상대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아는 하이닉스가 결국 TSMC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둘이 동맹을 맺은 거예요. 자, 6세대부터는요, D램을 쌓아서 만드는 HBM의 가장 밑단 로직 다이를 파운드리 공정에서 제조를 해야 됩니다. 자, SK 하이닉스는요, 지금 팹리스는 정말로 잘합니다. 파운드리가 없기 때문에 팹리스 잘하더라도 이 HBM4에서 지금 대만 기업인 TSMC가 없다라고 한다면 삼성과 경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예. 삼성은요, 지금 종합 반도체 기업으로서 파운드리, 팹리스 혼자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 주도권을 가져갈 것이라는 전망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중이다. HBM 역전을 위한 승부수를 결국에 HBM4에서 삼성은 던졌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의 D램으로 수익 잘 내고 그 뒤에 HBM4에서 HBM에 대한 주도권까지 가져갈 수 있는 그림이 이미 완성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차트에서 우리가 3E 납품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주가가 빠지고 결국에 삼성이 지금 도태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봐야 되는 거는 이후에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어야지 삼성전자 이 구간에 대한 돌파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 이상의 수익까지 우리는 가져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차트만 봐서는 이러한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를 수밖에 없죠. 하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퍼즐을 짜맞추듯이 지금 삼성전자가 말하고 있는 내용들과 그리고 앞으로 전개될 내용들 추산을 해봤을 때 결과적으로 뭡니까? 삼성전자는 당장에 7월 31일을 기점으로 반도체 1위를 탈환을 하고 그 이후에 D램의 생산에 박차를 가하면서 계속해서
매출을 늘릴 수 있을 것이다. 영업이익의 상승이 보장되어 있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서 HBM에서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 3를 납품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4화르건 4에서 독자적인 행보를 보여줄 그림,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추세 상단에서 간격을 벌렸다라고 해서 포기하는 단계가 아닌 가격적 메리트가 좋은 구간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고 난 뒤에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는 때라는 거예요. 자, 매수의 관점, 저는 이게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평단이 어디에 형성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대처가 유연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어떤 걸 했습니까? 미리 타점을 잡았잖아요. 예. 지금 76,000원의 타점을 잡아서 지금 변동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는 이 구간에서도 사실상 수익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워낙 시총이 크고 무겁게 움직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시드가 큼지막하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뭐 1%에서 2%이 정도 오른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수익은 일반 좀 중소형주에 비해서 훨씬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묵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에서 저점만 잘 잡고 있는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데, 자, 지금부터는 우리가 조금 달리 생각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구간에 대한 돌파가 나왔을 때요, 지금 우리는 신고가 영역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자유롭게 움직이는 삼성전자를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선반영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에 대한 모멘텀만 적용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흐름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상승만 할까요? 예, 지금 우리가 좀 큰 그림을 좀 봤을 때 추세 상단을 돌파하지 못했지만 계속해서 저점을 높이면서 올라오는 흐름에 꺾이고 지금 하단 부분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상승과 하락이 나오는 종목이고 이게 전혀 이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수익적인 측면에서 접근하기 위해서는요, 이 타점 어떻게 잡았습니까? 추세 상단에서 하단으로 눌릴 때 이때 잡았어요. 근데 우리가 한 구간을 보게 되면요, 상승 나왔을 때 매도하고 다시 저점을 공략하는 이러한 전략 가져갔다라면요, 남들은 10% 올라갈 때 우리는 15% 내지는 20%의 수익을 가져갈 수가 있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워낙 묵직하게 움직이는 종목이니까 적금 대신 넣는다라고 말을 할 정도잖아요. 예. 그런데 이거는 저는 이제 옛날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부터는요, 삼성전자 AI 반도체 관련해가지고 모멘텀 적용을 남들을 보다 훨씬 더 못 받았어요. 예, 이게 말이 되나 싶을 정도로 삼성전자는 배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 AI 뒤늦게나마 우리가 호재 반영이 되면서 빠르게 올라갈 겁니다. 우리가 봐왔던 삼성전자와 달리 엔비디아처럼 저렇게 엄청난 상승이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고점 매도, 저점 매수 이러한 전략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이런 식의 대응을 해 왔다라는 겁니다. 자, 앞으로도 마찬가지로 무겁게 움직이는 우리 삼성전자 주가의 변동성을 이용하는 전략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올라가기만 하지 않는다라고 했던 거는 사실상 9월에 삼성전자는 평소와 다른 조정이 예정돼 있어요. 자, 9월 전까지 많이 올라가겠지만 거기서 우리가 매도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 주가 빠졌을 때 우리의 수익을 일부 양보를 해야 되는 상황이 펼쳐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거를 배제하고 싶은 건데, 9월에 왜 삼성전자가 주가 빠질 수가 있느냐 말씀을 드리자면은, 자, 지금 6월 CPI 지수, 미국 CPI 지수가 굉장히 예상보다 하회에서 나왔어요. 그죠? 그럼으로써 지금 연준에서 비둘기 파들의 발언에 힘이 실리고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지금 9월을 얘기하는데 결국에 이 9월에 금리 인하가 진행이 된다, 전체적인 글로벌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빅테크 기업이 약간 조정이 나오고 중소형주 위주로 상승이 나오는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건데, 거기에 삼성도 자유롭지 못한다는 거예요. 삼성이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그런 식으로 진행될 수 있다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상승치를 수익으로 확실하게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주가가 빠졌을 때 그 구간 바닥을 잡아가는 흐름 진행만 하게 된다면요, 이것 또한 수익의 극대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이러한 흐름을 전체적으로 판단하고 타점을 잡을 수 있기 힘들다고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앞에서 그랬듯이 지금 앞으로 진행되는 흐름에 대해서도 돌파가 나오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도와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걱정보다는 기대감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자, 이런 것들 제가 앞에서 해드렸다고 해서 비용 발생한 거 전혀 없고요.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도움이 되셨다라고 했을 때 좋아요와 구독만 좀 부탁을 드리고 있고, 이런 것들 대응 받아 가시는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 제가 핸드폰 번호 제 거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010-4920-8706번 이쪽으로 위에 보이시는 것처럼 삼성이라고 문자
이렇게 남겨놓으시면요. 제가 지금부터 나오는 타점 앞에서 잡아드렸던 것처럼 계속해서 잡을 거예요. 지금은 당연히 눌려있는 상황에서 바닥을 확인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바닥 확인되면 뭐 해야 됩니까? 매수의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하지만 올라갔을 때 분명히 우리가 매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나왔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때는 매도할 수도 있어야죠. 예, 당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챙겨드리면서 앞으로 삼성전자 상승이 남아있을 때 계속해서 같이 진행을 할 거니까 내가 혼자 하기 힘들다. 실시간 변동성에 대비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필수적으로 삼성 두 글자 문자 남기셔서요. 장중에 발송되는 이러한 실시간 타점 반드시 받아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요. 예, 이런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료로 여러분들 수익을 위해서 진행하는 거니까 보다 많은 분들 삼성전자로서 큰 수익 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이러한 것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만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하더라도 삼성전자 지금 흐름에서 걱정보다는 기대감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실 준비는 완벽하게 마친 것 같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기서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그리고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삼성이라고 문자를 남겨놓으시면 되고 다음 영상에서는 더 좋은 내용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